안녕하세요. 닥터 소리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약을 다 썼는데 왜 또 이러죠? 치료 직후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불편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염을 한번 치료하면 끝나는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약을 먹고 질정을 넣고 소독 치료를 하고 나면 증상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줄고 분비물이 감소하고 냄새가 사라지면 대부분은 그 순간을 완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증상은 좋아졌는데 몸은 아직 회복 과정 안에 남아있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됩니다. 질염에서는 염증이 가라앉는 속도와 점막이 완전히 안정되는 속도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된 염증과 자극 이후에는 질점막 상피가 다시 재생되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흔들렸던 국소 면역과 미생물 환경이 다시 안정되기까지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증상이 줄어든 순간을 곧바로 회복 완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또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질염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또 시작된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질정을 넣거나 소독 치료를 하면 증상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염증 신호가 억제되고 균수가 감소하면 가려움이 줄고 분비물이 감소하고 냄새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순간을 다 나은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증상이 줄어든 것이 곧바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것과 점막 환경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점막 상피세포가 다시 재생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흔들렸던 국소 면역 균형과 미생물 환경이 다시 안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된 염증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점막 내부의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증상이 좋아졌을 때도 완치됐다기보다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질염에서는 증상이 줄어든 순간이 끝이라기보다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치료와 회복을 조금 나누어 볼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질염 치료를 응급처치와 회복으로 나누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 질염처럼 증상이 강하게 올라온 시기에는 약물 치료가 분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 냄새, 분비물 같은 불편감을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감이 100이라면 약은 그 100을 30이나 20까지 빠르게 떨어뜨리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20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은 항상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점막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면서 재발 없이 잘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점막이 얇아져 있거나 신경 반응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 응급처치 이후에도 미세한 흔들림이 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려움이 조금 남아있거나 분비물이 애매하게 느껴지거나 가끔 화끈거리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회복 중인 흔들림이 아니라 치료 실패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조급함이 시작됩니다. 아직 안 나은 건가? 다시 치료를 해야 하나? 이번엔 더 강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불안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몸은 아직 회복 중인데도 사람은 계속 다음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질염에서는 이 조급함 자체가 오히려 회복 구간을 더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인데 사람은 그 흔들림을 계속 남아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100만큼 불편해서 오셨다면 그 100을 무조건 0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치료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한 감염이 아니라면 20 정도의 잔여 불편감은 회복 과정 안에서도 서서히 정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20을 바로 없애기 위해 치료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세균성 질염으로 시작했는데 항생제를 반복 복용하면서 곰팡이균 질염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점막이 점점 예민해지고 오히려 물 같은 분비물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외음부 피부 장벽 자체가 얇아지고 화끈거림과 과민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 치료 자체보다 회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속 다음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흐름입니다. 점막은 아직도 불안정한데 약으로 증상만 빠르게 눌러주는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던 자극에도 다시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순간 환자분들은 아직 안 끝난 건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빨리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회복 환경 자체를 흔들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질염 회복을 직선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혼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질염 치료는 한 번에 깨끗하게 끝나는 직선 구조가 아닙니다. 좋아졌다가 조금 흔들리고 다시 안정됐다가 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복 초기에는 점막 환경 자체가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점막 상피 재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장벽 구조 역시 아직 회복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경 과민 역시 증상이 줄어든 직후 바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흔들림을 곧바로 재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감염이라기보다 회복 중이던 점막이 일시적으로 다시 자극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질염에서는 염증이 줄어드는 속도, 점막이 재생되는 속도, 신경 과민이 안정되는 속도, 면역 균형이 회복되는 속도가 모두 다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은 아직 회복 중인데 사람들은 왜 또 시작된 것 같지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을 무조건 재발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면 치료는 끝없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흔들림 자체를 회복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대응 방식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완치라는 개념 역시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질염에서는 감기처럼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균이 없고 증상이 없다고 해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염은 균 하나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점막 환경과 면역 균형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감기 역시 몸 상태가 흔들리면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치료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질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치라는 단어를 영구적인 종결로 바라보기보다 지금 몸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들어왔는지를 함께 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완전히 끝났다기보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이 흔들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정이 과해지면 언제든 다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치라는 단어 자체보다 지금이 일시적인 안정인지 회복 구간인지 다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질염에서 말하는 완치는 영구적인 종결이라기보다 그 시기의 안정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복 구간에서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회복 구간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방식보다 반복되는 자극의 흐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점막은 회복 중인데 세정은 계속 반복되고 확인은 더 자주 하게 되고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신경과 장벽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회복 구간의 점막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 강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회복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덜어내기라는 기준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덜어내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던 과잉 자극의 흐름을 줄이면서 점막과 장벽, 신경과 면역이 스스로 안정될 시간을 확보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질염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보다 반복되던 자극의 흐름이 멈추는 그 순간 오히려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염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치료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시간과 점막이 재생되는 시간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신경 과민이 가라앉는 시간, 피부 장벽이 다시 형성되는 시간, 흔들렸던 국소 면역 균형이 안정되는 시간 역시 각각 다르게 회복됩니다.
특히 질점막은 단순히 균만 없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반복된 염증과 자극 이후에는 점막 상피가 다시 재생되고 미세한 장벽 구조가 회복되고 신경 과민 반응이 안정되는 과정까지 반드시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줄어든 직후에도 몸은 아직 회복 과정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회복 구간 자체를 재발로 오해하게 됩니다. 좋아졌다가 조금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점막은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질염에서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어디에서 멈추고 얼마나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은 한 번에 끝내야 하는 병이라기보다 조금씩 안정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또 시작된 것 같지라는 불안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곧바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염을 왜 완전히 끝나지 않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회복 구간 안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조금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질염에서는 염증이 가라앉는 순간과 점막이 완전히 안정되는 순간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다시 흔들리는 느낌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또 시작된 건가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감염이라기보다 회복 중이던 질 점막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극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치라는 단어를 영구적인 종결로 바라보기보다 현재의 안정이라는 흐름 안에서 다시 이해해보는 과정입니다. 질염에서는 무조건 빨리 끝내려는 방향보다 회복이 이어질 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기다려도 되고 언제는 다시 개입을 해야 할까요? 기다림은 방치와는 다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질염 치료에서 어떤 순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는 다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언제 기다려도 되는가라는 기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흐름 안에서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닥터솔이었습니다.